이번 사연은 남편을 멸시로 키운 남편 새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길래 버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된 아이 하나 낳고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이제 어린이집 다닐 수가 있는 나이가 되어 회사에 복직한 지 3개월 됐는데 생각보다 다시 적응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이 낳고 기르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 다시 다니고 싶고 복직이 뭐가 그리 힘든지 모르겠다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 시스템이 자주 바뀌는지 몰랐는데 쉬고 오니 그 변화가 너무 빨라서 적응하기가 힘들더군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혹은 제가 일한다고 너무 아이에게 무심한 건 아닐까, 문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걱정을 하는 지금이 좋기만 합니다. 당장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내일이 오거나 제가 조금만 더 적응하면 해결될 일들이지만 한때는 너무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저랑 남편은 고교 동창이었는데 학교 다닐 땐 막상 교류가 없었죠. 그러다 졸업하고 우연히 길에서 만나 인연을 시작한 게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혼 과정이 정말 순탄치 않았어요. 남편은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가족을 소개시켜주지 않더라고요. 혹시 저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않아서 부모님께 인사시키지 않은 줄로 알고 남편을 오해하고 헤어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정을 알고 나니 남편이 왜 그렇게 저에게 식구들을 숨기고 감췄는지 너무 딱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너무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 저랑 결혼하고 싶지만 말을 꺼낼 수가 없었대요. 남편이 말하기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의 혼자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를 따라 살게 되었지만 많은 시간 방치당하며 컸다더군요. 그러다 시아버지께서 재혼 상대로 새해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행동에 너무 상처를 받고 컸다고, 그래서 그 새어머니가 제게 어떤 말을 할지 너무 뻔히 보여 자신의 흠 같아 보여주기 싫다 했어요. 그 당시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남자라면 제 평생을 걸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결혼하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래서 저랑 결혼하기 싫은 거냐 물으니 이런 자기라도 괜찮다면 결혼하고 싶다며 울던 남편에게 제가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 엄청 기뻐하던 남편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양가 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위해 인사를 드리자니 남편은 자기네 부모님을 꼭 만나야겠냐 하더라고요. 그럼 식장 혼주석에 누구를 앉히겠냐며 부모님이 멀쩡히 계시는데 그건 도리가 아니라 다독였습니다. 남편은 준비가 많이 필요해 보여 친정집부터 방문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상당히 인자하고 너그러우신 편이시고 평소 제가 남편에 대해 좋게 말해놓았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보고 너무 좋으신 분 같다며 이런 분들이 자기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니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니 사이가 나쁘다던 시댁과의 관계를 조금은 완만하게 해주고 싶다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도 제 남편을 너무 듬직하고 건실하다며 좋아하셨어요.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니 어쩌면 시댁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남편의 말대로 새어머니는 정말 까다로운, 아니 속물이셨어요. 원래도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었는데 새어머니가 들어오고 나선 정말 말도 섞지 않게 됐다며 저에게 자기는 부모님 없다 생각해도 되니 다시 한번 생각하라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뵙기는 해야 하니 선물을 들고 찾아갔죠. 제가 바란 그림은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아들과 사이가 나쁘더라도 며느리 될 사람을 봐서 노력하실 줄 알았는데 시댁은 정말 그야말로 얼음장 그 자체였어요. 차 한 잔도 받지 못한 채 맨바닥에 앉았는데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결혼한다는 소리냐며 결혼 허락을 받을 거면 평소에 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부터 대뜸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제가 더 잘한다며 이렇게 인사드려 죄송하다고, 그래도 양가 부모님들의 축하 속에 결혼하고 싶다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식 웃으시더니 애쓸 거 없다며 어차피 내놓은 자식 결혼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차고 냉정한 사람 밑에서 그 어리던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친아버지가 맞는지 시아버지는 쯧하며 몸을 돌리고 앉을 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 제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홍삼 진액을 선물로 드리니 선물은 감사히 받겠지만 이런 걸로 마음이 풀리지는 않는다며 돌아가라 하더군요. 저는 그 문을 나서며 비참한 건지 부끄러운 건지 표정이 굳은 남편을 위해 위로해 줬어요. 이래도 정말 혼주석에 저 사람들이 필요한 거냐더라고요. 사실 저도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부모랍시고 모시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후에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할까 하는 생각에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노력하자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얼마 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집은 구했냐며 하나하나 물으시더라고요. 저희는 남편이 괜찮다고 해서 친정에서 돈을 모으고 분가하기로 했기에 친정에서 지낼 거라 하니 자기네 집에서도 1년 살다 가라시는 게 아니겠어요? 다시요. 남편이 괜찮다고 해서 친정에서 돈을 모으고 분가하기로 했기에 친정에서 지낼 거라 하니 자기네 집에서도 1년 살다 가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던 분이 왜 저랑 같이 살자는지 의문이지만 남편과 상의하겠다 전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왜 갑자기 같이 살자는지 모르겠다고 분명 그렇게 되면 시집살이 시키려는 게 분명한데 절대 싫다고 반대하더군요. 그래서 따로 어머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어렸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라 저희 남편을 막대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인사를 갔을 때도 냉랭하셨냐니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고 어색해 어떻게 대할 줄 몰라 그랬다며 다시 기회가 된다면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도 같은 생각이라며 정말 한 번만 도와줄 수 없냐는 말에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인지도 모르고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 날을 정하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나 자주 시댁을 방문했어요. 여전히 낯선지 어머님과 아버님은 어색하게 차갑게 대하셨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한 달 전 저에게 대뜸 혼수를 요구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께 저희는 어차피 몇 년 모으고 분가의 가구를 채울 거라 친정에 몸만 들어가는 사정이라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댁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저에게 TV는 언제 보러 갈 거냐? 침대는 언제 사러 가냐? 기왕 사는 거 우리 침대도 너무 오래됐는데 같이 바꾸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너무 벙쪄서 어머님께 가구를 제가 왜 사냐 여쭸더니 그러면 넌 맨몸으로 들어오려 했냐며 염치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가구 사봤자 낭비라 살 생각이 없다 했어요. 그러자 왜 낭비냐며 두고 가면 우리가 쓰는데 그러니 이왕 살 거 좋은 걸 사라며 제 말을 싹 무시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미 어머님의 무리한 부탁 몇 가지들을 들어줬어요.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며 용돈을 요구하시거나 새 옷을 사달라는 둥 여러 가지를 요구하셨고 저는 이런 것들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까 요청을 드려드렸죠. 어느 정도 해드리면 어머님도 저희 부부를 잘 봐주시겠지 하며 사소한 것부터 좀 무리가 되는 것까지 점점 수위가 높아진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커녕 점점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남편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화가 많이 났는지 그간 억울하고 화난 일들을 모두 쏟아내더니 끝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나도 부모가 없다 생각할 테니 절대 내 아내 될 사람 이용해 돈 뜯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괜히 나서서 남편을 속상하게 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결국 자긴 부모님 없이 결혼해야 하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죄송해서 어떡하냐 묻는데 둘이 결혼하는 건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고 부모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라며 다독였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제게 줄기차게 전화를 거셨어요. 수신 거부하면 다른 전화로 어떻게든 전화를 거셨죠. 도저히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어 전화를 받으니 네가 다 망친 거라며 이제 시아버지도 두 번 다시 안 만나겠다고 했다며 너 때문에 가족이 파탄 난 거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죄송하다 하고 머리를 숙일 줄 아셨던 모양인데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라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른이라면 어른답게 행동하셨어야지 이게 무슨 경우냐고. 제가 드린 선물은 제 시어머니로서 드린 거니 이젠 가족도 아닌데 제가 드린 건 저에게 다 반납하거나 돈으로 돌려달라 했어요. 그러자 그건 네가 좋아서 준 선물인데 왜 내가 다시 돌려주냐 하더군요.
저는 목적성이 있는 선물이니 충분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결혼식 가서 깽판을 치겠다 난리를 치시더군요. 결혼식이 장난도 아니고 어디 한번 경찰서로 가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라 했습니다. 너무 거칠게 응대한 건 아닌가 싶으면서도 남편에게 모질게 굴었다던 기억이 떠올라 더욱 강경하게 대했죠. 기가 죽은 것인지 어머님은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저희는 시부모님 없는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예정대로 친정으로 가서 생활했어요. 저희는 나름 신혼을 즐겼습니다. 회사 끝나고 데이트도 마음껏 하고 돈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죠. 둘이 모으자 돈이 빠르게 쌓이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너무 충만한 날들이었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는 것 같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남편은 저희 집에 너무 잘했고 퇴근하며 엄마 드시라고 간식을 꼭 챙겨오고 아빠랑 주말마다 같이 등산 가고 낚시를 가며 어렸을 때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게 말하길 자기는 아버지와 이런 추억이 하나도 없었다며 자식이 생기면 온전한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를까봐 걱정했대요.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기억에 아이가 자기처럼 상처받고 자랄까 걱정이었는데 장인어른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사라졌다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의 가족 관계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저 그냥 제가 더 잘해주자 생각했죠. 그러다 아이가 생기고 낳게 되면서 아이를 가진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던데 제 자식이 예쁘면 예쁠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께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연락하신 적은 있지만 시아버지가 연락하신 것은 처음이라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인가 싶어 여쭈니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으시고 저보고 와서 도와달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남편에겐 일단 말하지 않고 저 혼자 회사에서 일이 밀렸다 하고 찾아갔어요. 저에게 따로 연락하실 정도면 큰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싶었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함께 왔는데도 지난번과 같은 상황을 고수하신다면 그것도 남편에겐 상처가 될 것 같아 저 혼자 독단적으로 정해버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가기 뭐해 음료수를 사서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시댁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아버님께 오랜만이라 인사를 드리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시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는 어디 갔냐, 왜 혼자 계시고 식사는 하셨냐 하는데 자기가 너무 허기지는데 시어머니가 없어 밥도 한 술 못했다고 밥부터 좀 차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쎄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혹시 어린 시절 함께하지 못했던 아빠를 돌려줄 수 있을까 싶어 있는 찬들로 반찬과 국을 끓여 내드렸어요. 정말 많이 배고프셨는지 허겁지겁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식사하시게 두고 저는 주변을 정리했어요. 난장판이 된 집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보이는 곳들을 치우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리를 비우신 건진 모르겠지만 아버님도 참 그렇단 생각이 든 게 본인이 치우시기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었죠. 저는 물 한 잔을 떠서 식사를 끝마치신 아버님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하니 시어머니가 여행을 가서 며칠 집을 비우니 밥도 차려 먹기 힘들고 일 다녀왔는데 청소도 해야 하니 너무 힘들다고 저보고 며칠만 와서 신경 좀 써달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있으셔서 절 부르신 줄 알았는데 이유가 고작 그런 거라 맥이 탁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참에 집으로 들어와서 사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어렵다고 하자 자기 집에 남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살면서 조금의 월세만 내면 되지 않겠냐더라고요. 시아버지 댁에 남는 방이란 게 창고처럼 쓰고 있는 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 방은 해도 잘 안 들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폈는데 그 방을 내어주시겠다고 하니 한숨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아버님과의 사이를 완만하게 유지하고 싶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희 지금 분가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고 거의 다 모아서 이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 제의는 감사하나 저희끼리 밖에서 생활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 손뼉을 마주치며 오히려 잘 됐다고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방 수리해서 너희가 살면 되지 않겠냐며 수리하는 곳을 연결해 줄 테니 거기랑 연락해서 고치고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럽게 합가를 요구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싫다는데도 자꾸만 권하는 것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니 며느리가 되어서 그것도 못하냐며 화부터 내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겠다는 걸 느끼고 그만 가보겠다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면 남편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아무 말 안 했어요. 시댁과는 전혀 진전이 없을 거라는 걸 인정하고 더는 노력하지 않겠다 결정을 내렸죠. 그 일이 있고 시댁을 잊고 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자기가 여행 간 사이에 돌아오니 제가 차려드린 밥을 먹고 시아버지가 장염에 걸리셨다는 말을 하더군요. 며느리가 돼가지고 다 쉰 밥을 아버지께 대접하는 게 맞는 거냐 역정을 내시는데 어안이 벙벙했죠. 그러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300을 내놓으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왜 그 돈을 드려야 하냐니 저 때문에 아버님이 일도 못 나가시고 생활에 타격을 입혔으니 위자료조로 돈을 줘야 한다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한숨만 나오는 상황에 더 이상 제가 두 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단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차단을 박았죠. 이런 사람들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저 남편을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 일찍 퇴근한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고 있었고 엄마는 왜 그러냐며 그러지 말라고 울며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사고라도 쳤나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신 딸이 시아버지 골병 들게 해서 입원하게 생겼다고 딸을 어떻게 키웠냐고 집안꼴 잘 알겠다며 막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 그간 있던 일들을 모두 고백했고 엄마는 사위가 너무 딱하다며 자기는 정말 괜찮으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일이 있었냐며 자기에게 말해주지 왜 안 했냐고 묻기에 상처받는 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말해야겠냐 했죠. 장인어른 장모님 너무 면목 없고 부끄럽다며 말하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그 후 남편과 다시 시댁을 찾아갔어요. 예고 없이 불쑥 시댁에 찾아갔던 건데 시어머니는 드디어 생각을 고쳤냐 묻더라고요. 역시 제가 그때 거절했던 말은 싹 무시하려는구나 싶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런 이야기 하러 온 거 아니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러 온 것이라 했습니다. 옆에 계신 시아버지도 마지막이라는 말에 보시던 TV를 끄고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는 바로 연을 끊고 살고 싶은 거 아내가 노력해서 몇 번 다시 가족의 도리를 다하려 노력했다 했어요. 자기는 정말 궁금한 게 이 사이를 회복시키고 싶은 게 맞는 거냐 진지하게 말했고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며 어느 부모가 자식과의 사이를 망치고 싶겠냐 하니 남편이 제 아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책임져야 하는 소중한 존재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냐 하니 그러면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한마디도 못하냐며 화를 내셨죠.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더니 저를 키워주지 않았으면서 왜 엄마 행세를 하려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욕을 하시며 이놈의 자식이 어렸을 때 일을 아직도 담아두냐며 속 좁은 놈이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집 밖으로 나다니시던 아버님이 뭔데 제 남편을 욕하냐며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며느리로서 남편이 그래도 어렸을 때 상처를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남을 주선한 건데 왜 자꾸 돈 타령만 하시면서 우리를 괴롭혔냐 했어요. 남한테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화를 내니 시아버지는 어디서 저딴 계집이 와선 온 집안을 다 뒤집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호적에도 팔 줄 알라는데 전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추잡한 시댁 식구들에게 더 이상 내 남편을 보여주며 회복시키겠다는 생각을 접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도 가족이 있다 생각하며 자라지 않았다고 고아보다 더 혼자 외롭게 자랐는데 그깟게 뭐가 대수냐 하더군요. 우리는 남남이니 이제 이 사람이나 자기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전화해서 괴롭히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어요. 저에게 가자고 일으켜주는 남편을 따라 나서는데 시어머니였던 아줌마가 그래도 아버지 장염 걸려 일 쉬셨던 건 너네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데 정말 저는 이 상황에 끝까지 돈 타령하는 아줌마를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왜 드려야 하냐고 막말로 제가 만들어드린 음식 먹고 장염에 걸리셨다면 병원 간 내역을 보여주면 진료비라도 주겠다니 우물쭈물 그런 건 현금으로 내서 없다 하는 거였어요.
제가 정말 병원에 간 거 맞냐며 이거 허위로 말하는 거면 경찰서에 신고 대상이라 하니 뭘 그런 걸로 신고하냐며 빽 소리를 지르고 황급히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이젠 정말 시댁과 연을 끊자고 했고 저도 더는 노력할 가치가 없어 그러자 했습니다. 남편과 도란도란 누워 앞으로 이사갈 집 이야기를 하며 기분을 전환했죠. 그런데 정말 시댁에서는 돈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다시 집 수리비를 부탁한다며 너네 분가하려고 돈도 모았다며 그거 조금 도와주는 게 어렵냐고 이렇게 되면 네가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 다 갈라놓는 거라고 정말 그러고 싶냐 하길래 그래서 제가 아줌마는 누구시냐 제가 시아버지가 어딨냐 우리는 남남이니 저에게 구걸하지 말고 혼자 해결하시라 했어요. 그 아줌마는 그럼 연을 끊을 땐 끊더라도 자식된 도리로 집안 수리비나 좀 보태고 끊으라며 창고처럼 방에 누수가 생겨 당장 공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런 거 정도는 너네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냐며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기가 찼죠. 그러니 결국 아줌마는 저보고 집에 들어와서 살라던 것도 공짜로 집을 수리하고 싶었던 거고 어떻게든 등골을 빨아먹으려는 생각뿐이었단 거죠. 결혼 전 모든 걸 들어주던 제가 지금 너무 완강히 거부하자 이제는 구구절절 자기도 너무 살기 힘들다며 동정심을 얻고 싶은지 하소연하더군요. 더 이상 가족도 아닌 아주머니의 말을 들어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남편을 고아 만들어 놓고 제게 당연하듯 강요치 말라 하니 감히 아주머니라 부른다며 그걸 빌미 삼으려고 화를 내더군요. 아주머니에게 저희는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누수가 되든지 말든지 알 바 아니라고 곰팡이가 잔뜩 핀 그 집에서 오래도록 사시라며 끊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줌마란 말도 아까워서 쌍욕부터 시작할 거라고 말하고 바로 끊었어요. 저는 이제 시댁과의 문제를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외면했던 한쪽에 갖고 있던 고민거리가 싹 떨어져 나가 속이 시원하다며 앞으로 한 행복만 하자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앞으로 또 시댁에서 연락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젠 전전긍긍 노력하지 않으려고요. 며칠 후에 저희는 이사합니다. 아직 내 집을 갖는다는 게 얼떨떨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요.